안녕하세요. 미술교재연구 및 지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 내줬던 숙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줘서 피드백을 하면서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유가 많은 수업이 좋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것저것을 막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좋았다. 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좀 소심하고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선생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나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쭉 안내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그런 의견들이 좀 이렇게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술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배우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는 내부에 돌아 그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또 하나는 적절한 제약을 줘라. 그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제약 사이에서 어떤 선생님이 좋은 미술 선생님일까 생각해 보는 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토론해 보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쁜 미술 수업 혹은 나쁜 미술 교사 혹은 나쁜 미술 교육 에서 정말 수준 이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습시켜 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 앞에서 이런저런 미술 재료 키트를 사오라 해가지고 그걸로 한 달씩 삐댄다거나 뭐 이런 선생님들은 거의 이제 논할 가치가 없겠죠. 논할 가치가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은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진짜 심각하게 진짜 진지하게 학생들에게 어떤 제약을 절대 가하려고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느낄 때 그게 좋은 건가?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좋겠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과도한 자유, 그래서 재료나 표현 주제나 표현 방법을 모두 다 열어놓는 수업,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수업은 아주 일부 학생들, 그래서 미술을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이지만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혹은 좋아하지만 자신감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이쪽 언덕에 있고 여기 가운데 강이 흐른다면 또 저쪽이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이에요. 그래서 미술교사가 학생들을 잘 인도해서 저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는데 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학생들이 이걸 뛰어넘어 하니까 뛰어넘다가 다 물속에 빠지겠죠. 그래서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데 실패하고 또 미술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어떤 도착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도착점에 가기 위해서 사이에 징검다리를 잘 놔줘야 돼요. 그리고 징검다리와 징검다리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자유의 공간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 그렇지만 징검다리를 건너서 저기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너무 많은 자유, 어떤 징검다리도 놓지 않는 것, 또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주 사막 대로변에 아주 어지러 사통팔달인 그 광야에 학생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솔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 미술이 제공하는 맛있는 샘물을 맛보고 만족감을 얻는 수업, 이런 수업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수업이라 합니다.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해야 할 것은 제약해야 하고 자유롭게 놔둬야 할 것은 놔둬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해서 우리 미술 교사 지망생들이 그런 지점을 충분히 평소에 생각해 보고 또 구체적인 상황들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행동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시학습 과정안, 또 학습 지도안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본시학습 과정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양식을 제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아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도안은, 자, 미술 수업이라는 것은 뭐 한 학기 동안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한 학기 동안 쭉 진행될 수업이 하나의 수업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보면 예를 들면 뭐 만들기를 한달지, 아니면 그리기를 한달지, 아니면 수채화를 한달지, 아니면 공예를 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한 학기에 4개 정도의 주제가 이렇게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가 예를 들면 이제 감상 수업을 한다고 합시다. 감상 수업을 하면 감상 수업이 하나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는 한 번에 뭐 일주일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상이 쭉 이어지면서 4주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6주까지 또 진행이 되죠. 특히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은 이 수업에 대해 이 지금 할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어들을 설명하고 어떤 영역인지 이론 설명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단원에서 뭘 할 건지, 이 영역에서 뭘 할 건지 먼저 정하고요.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첫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론 설명하고 발상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발상 과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5번째 시간에는 이걸 쭉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있겠죠. 그 단계들을 제시하면서 오늘은 이론 설명과 뭘 할 건지에 대한 이론 설명과, 첫 주에는 뭘 할 건지에 대한 이론 설명과 그 아이디어 스케치, 발상을 지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 단계별로 2주차, 3주차, 4주차를 진행하고요. 5주차에는 중간 점검을 한 번 정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중간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지금 어디가 미진한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작품을 완성해 가지고 자타의 작품을,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뭐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를 들어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하나의 수업 세트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수학습 과정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첫 주차에 하는 그 수업에 대한 지도안이에요. 그러니까 학기가 있으면 학기보다 더 작은 주제가 있고 주제보다 더 작은 본시학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수학습은 그 한 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이다 하면 그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2시간이다 그럼 2시간에 해야 할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술 수업에서 광범위한 것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 그 수업에서만 필요한 것을 진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여져 있는,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시학습 과정안의 가장 윗부분에 보면요, 대단원이 있고, 대단원은 지금 우리 교과서는 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교육과정을 봐도 그렇고 교과서를 봐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는 마음은 체험, 표현, 감상에서 감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단원은 주로 영역을 적습니다. 그리고 영역 보면 영역 다음에는 중단원이 있죠. 그래서 미술 읽는 즐거움이라는 중단원이 있는데 그 중단원을 지금 적은 거고요. 그리고 중단원 안에 보면 학습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 영역 있고, 영역 안에 중단원이 있고, 중단원 안에 또 학습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대단원과 중단원은 교과서를 따르시고요. 학습 주제는 꼭 교과서에 나온 것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재구성한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를 꼭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습 주제는 지금 자기의 수업, 이 수업을 가장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주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본시학습 목표인데요. 본시학습 목표는 보통 1, 2개에서 3개 정도
제시를 합니다. 이 번시학습 목표는 도착점 행동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착점 행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다 듣고 났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평소에는 학습 목표를 잘 진술을 안 하다가 뭐 어떤 이렇게 연구 수업 같은 걸 하게 되면 학습 주제 번시 학습 목표를 적으시죠. 그런 걸 보면 주로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다가 그 학생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도착했을 때 수업을 듣고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소의 드로잉 작품을 카피해보고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시점과 다시 시점에 주목하면서 피카소의 작품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끝에 보면 다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왜냐하면 도착점 행동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실제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느낌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색채에 대해 학습하고 채도와 명도, 채도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하거나. 그래서 아주 구체화된 학습 목표를 진술하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교과서에서 하나의 챕터를 정해서 그 챕터에 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짜보는 게 과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시면 내가 지금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가 수업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을 계획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그겁니다.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하는 거예요. 글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도, 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런데요. 보통 초보자들은 주제를 너무 크게 잡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주제를 혹은 도착점 행동을 아주 명확하고 작게 잡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데 이 수업을 온전히 바칩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부에 있는 어떤 내용 중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목표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소 수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소하면 조소가 조각과 소조의 합성어라는 점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보면 속조니 목조니 이런 또 재료의 다양한 것들이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소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보 미술 선생님들은 그것들을 첫 시간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시간에는 그런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발상을 시켜줘야 하는 게 이 수업에서의 만약에 목표이거나 목표라고 한다면 첫 시간에 과도하게 학생들에게 그런 주지 중심의 내가 알고 있는 조소와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지식을 나열하면서 괴롭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여러 초심자, 미술 교육에 있어서 초심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그 영역에서 알고 있는 무엇으로 수업을 채우려고 막 노력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 수업 시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의 제한된 목표를 이 제한된 짧은 수업 시간에 구현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무엇들을 말하는 순간 수업은 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에 피카소의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이론 영역이 크겠습니까? 또 느끼할 것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피카소의 무엇 하나만 학생들이 알게 하고 싶다. 그래서 피카소가 예술적 가치에서 어떤 하나의 시점을 다시점으로 바꾸는 것, 이것의 가치가 뭔지 나는 명확하게 학생들이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이 이 수업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피카소와 관련된 모든 다른 설명들은 다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피카소가 왜 작품을 하나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점으로 바꿨는가, 그것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직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 수업에서 그것을 이 수업에서 목적으로 설정했으면 그것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학기 내내 해야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면서 지금은 아직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수업에 대해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학습 목표로 제시한 게 가장 대화하기 힘든 상대를 떠올리고 그와의 대화를 다시점 드로잉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시점과 하나의 시점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분이라면 3번을 읽는 순간 아하, 이 사람이 지금 피카소의 작품을 내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혹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의 대화를 떠올리면서 이것들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제시한 학습 목표는 4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수업이 1차시나 2차시 수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1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수업이 아니고 3시간 연강으로 지금 계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 목표를 좀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좀 이거는 시리즈로 하는 주제 수업이 아니고 3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일회성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겁니다. 그래서 4번째는 자타의 작품에 대한 느낌을 말하면서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업은 지금 저는 3시간 동안 처음부터 발상을 시작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감상까지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짜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학교에서의 미술 수업은 그런 방식으로 3시간짜리 연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 연강을 4시간, 4주 동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를 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걸 4주 동안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총 8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8차시인데 8차시에서 1에서 2차시. 저희 양식에 보면 차시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1에서 3/3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은 전체가 3시간이라는 뜻이고, 이 본시학습 과정안이 1에서 3차시까지를 지금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모가 8이고 분자는 1에서 2 혹은 3에서 4 혹은 마지막 수업을 하고 싶으면 7에서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2시간 4주짜리 수업을 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시학습 과정안은, 자, 중학교 학생들을, 지금 이건 대상이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중학교 수업은 45분 수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은 50분 수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으로는 수업은 도입과 전개 그리고 정리, 이렇게 3가지로 짜여집니다. 그래서 도입에서 해야 될 것들이 루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리고 교사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짜죠. 그리고 정리 5분 동안에는 또 해야 될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전개 5분, 정리 5분이 루틴이 짜여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전개에서는 교사가 그 수업 주제에 맞춰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수업 45분이다. 그러면은 앞에 5분, 뒤에 5분 빼면 총 35분이 남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 50분이다. 앞에 5분, 뒤에 5분 빼면 40분이 남겠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입 5분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루틴이 그런 겁니다. 상호 인사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결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시학습 상기라는데요. 만약에 제가 8주 동안 수업을 계획했는데 이번이 2주째다. 그러면 첫 번째 수업에서 발상을 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되고요. 만약에 4주 동안 수업하는데 이전에 다른 주제였어요. 그러면 그 다른 주제를 끝나는 것을 간단히 상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학습 상기고요. 그리고 동기유발입니다. 동기유발이 제 생각에는 미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뽑아보자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학습 목표 진술이죠. 아까 조여진 학습 목표 진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기유발이에요. 동기유발인데
또 세 번째까지 이야기할까요? 세 번째로는 그 학습 목표 달성 확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수업 지도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부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빠져도 그렇게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학습 목표 진술이 제대로 안 되거나 동기 유발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학습 목표 달성 확인,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수업의 가장 주요한 기둥이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동기 유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성공했던 수업, 또 성공하지 못했던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는 선생님이 동기 유발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업 중에는 동기 유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들은 이유 없이 뭔가를 하는 걸 싫어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유 없이 뭔가 하는 것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혹은 이것이 특별한 외적 이유가 없어도 내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유가 없어도 내적으로 하고 싶어도 라는 말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게 내적으로 동기입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노는 거 즐거운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친구들하고 수다를 뜬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목적 없고 그 자체로 목적인 활동이고 그 자체로 동기가 유발되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 수업, 디자인이나 공예 같은 것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표현 수업들은 대부분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또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랄지 학교 축제를 위해서 어떤 포스터를 디자인한달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 목적이 있겠죠. 이런 수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술 수업은 내적 동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뭐 특별히 표현의 욕구가 없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흥미 있을 만한 주제를 잡을 건가? 그리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는 순간 해볼까?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 이런 수업을 계획해야 되고, 동기 유발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으로 쑥 들어오게. 가장 쉽게는 이 과정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술 기법들, 화려한 효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진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또 동기 유발을 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예를 가르친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벼루, 먹, 종이, 붓 가져와가지고 갑자기 그 궁서체로 글을 쓰게 한다면,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 특별한 몇몇 학생들을 빼놓고 누가 동기가 유발이 되겠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칼리그래피, 똑같은 서예라도 칼리그래피라는 것을 제시하고, 또 최근에 학생들이 또 많이 보는 영화들의 그 칼리그래피가 응용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너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지? 우리 이번에 그걸 가지고 써서 뭔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표현 동기를 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수업에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동기가 유발이 된 다음에는 학습 목표 제시를 하고요. 학습 목표 제시는 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총 5가지 내용으로 도입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몇 개를 빼먹습니다. 빼먹는데 이거 빼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전개입니다. 전개에서는 이제 교사가 이 수업에서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해도 상관없고, 단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이 수업에서 이루고 싶은 제한된 목표를 수업에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피카소에 관련된 이런저런 일반론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학생들의 집중력의 한계가 있죠. 또 이 수업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2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과 만날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목표 달성이, 다음으로는 정리인데요. 정리 마지막에 5분인데, 정리 5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학습 목표 달성 확인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자, 오늘 뭘 하기로 했었죠? 처음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아니면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업 중간에 시켰더니 애들이 그런 걸 말 잘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파워포인트에 이런저런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목표 달성 확인을 합니다. 또 표현 과정이라면 앞에 늘어져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봤어요. 아니면 이런 작품을 완성해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주변 정리 이고요. 주변 정리 시간 충분히 줘야 되겠죠. 학생들이 다음 수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시 예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건지 차시 예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상호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본시학습 과정안에서 중요한 지점인데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한다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하면서 했겠지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고, 제가 보니까 오늘 용어가 조금씩 이렇게 혼돈스러운 그런 사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익숙해지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은 본시학습 과정안을 교과서 중에 하나의 어떤 페이지를 골라서 그 페이지에 관련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짜서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여러분 분량은 한 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짜서 올린 예시안도 올릴 테니까요. 예시안을 참고하면서 또 내가 만약에 진짜 수업을 해본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